네, 다음으로 정명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사상이랑 받을 정자죠. 명이란 어떤 이름 명자입니다. 어떤 이름의 올바른 이름이라는 뜻이죠. 즉 다시 뭐냐, 사회에서 각자가 각자가 맡고 있는 그 지위와 그 지위에 걸맞는 역할에 충실할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명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8글자가 있는데요.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사자. 이 뜻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님은 부모님답게, 자식은 자식답게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여러분들 군다이, 신다이, 아사다, 민다이, 아다이, 아사나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흔히 볼 수 있는 안민가입니다. 예. 김규성하고 플러스 5점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이 안민가의 그 배경이 된 사상이 바로 이 정명사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임금이 임금답다는 건 무엇이냐? 임금, 즉 군주는 숙이 아닌 스스로 몸을 수양을 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덕티를 실현해야 군주가 군주다운 거죠. 그렇다면은 신하가 신하답다는 건 뭐냐? 신하는 청백리, 비리를 알지 못하고 항상 공결하고 공익을 중시하는 그런 관리, 그리고 왕을 보좌하여 인본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관리가 신하다는 거겠죠. 부모가 부모다울 때 뭐냐? 자식을 따뜻하게 끌어주는 자유로움을 보여주죠. 그러면 자식이 자식다울 때는 바로 이러한 부모님이 사랑에 대하여 어떤 봉사와 헌신으로 보답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공자의 정명사상입니다. 자, 이런 정명사상은 단순히 공자 때만 딱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히 영향을 줍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맹자입니다. 맹자에 무엇에 영향을 주냐? 민본주의적 역성 혁명사상입니다. 자, 민본주의적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백성이 근부하는 정치를 핀다는 것이죠. 역성 혁명사상은 무엇입니까? 혁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뒤집어 엎겠다는 것입니다. 뭘 뒤집었습니까? 역성. 이때 성은 김씨, 이씨, 양씨 할 때 그 성을 말합니다. 이 성을 바꿔버린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황실이고 왕실이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왕위와 황제 자리를 황제 자리를 물려주는 거였죠. 즉, 한 나라의, 한 왕조의 황제들과 왕들은 성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이 왕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왕주를 바꿔버리는 혁명을 주장했던 게 바로 맹자의 역상혁명사상입니다. 즉, 임금은 임금다워야 임금을 모신다는 거겠죠. 그 다음은 아시아적 가치입니다. 아시아적 가치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의 4마리 있죠. 대만, 싱가포르, 한국, 하나는 또 기억 안 나지만, 여하튼 이 4마리 용이 경제적으로 급격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급격히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고 찾아가 본 것이 바로 이 공자의 정명사상에 기초한 아시아적 가치입니다. 이 아시아적 가치는 나중에 우리가 또 따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공자가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공자가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이 바로 군자입니다. 군자라 숙이 아닌을 하여 덕을 쌓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군자만이 왕이 될 수 있었겠죠? 자, 다음으로는 공자가 제시한 이상사회입니다. 이상사회란 말은 뭐죠?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회겠지요. 그러한 공자의 이상사회 여기는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대동사회. 자, 공자의 대동사회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 문장은 바로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자, 크게 써놨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재화가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라 많던 적던 고르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고르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활국구빈을 뜻합니다. 국가를 활성화시켜 가난에서 구한다는 거죠. 즉 재화의 균등 분배를 주창하는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평성은 우리가 나중에도 또 배우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상에서도 많이 연결되죠. 그런데 이 형평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복지국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형평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자의 사상에 각각